자,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개그맨 김병만 씨 저희가 소식 다루려고 하는데 어제 김병만 씨가 뭐 전처와의 이혼 전말을 두고서 연일 좀 진실공방 벌인다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전처 측에서 일단은 여론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얘기를 좀 내놨습니까? 일단 지금 김병만 씨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주요하게는요. 일단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것을 딸이 목격한 적도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망 보험금을 김병만 씨 앞으로 15개 정도를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김병만 씨가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전처의 이제 입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병만 씨의 동의를 거쳐서 가입한 보험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가입한 암보험 4개 그리고 결혼 후에 직접 김병만 씨가 가입한 연금보험 3개, 그리고 사망보험 4개가 있고 나머지는 뭐 주택, 화재, 자동차 보험 등인데 중요한 것은 김병만 씨가 본인이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미래가 불안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적금식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김병만 씨가 아는 사실인 것이고 당시에 이제 보험 설계사가 서명을 받을 때에도 김병만 씨가 일하고 있는 그 개그 콘서트 촬영장에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김병만 씨 몰래 어떠한 사망보험금을 15개나 들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봤던 김병만 씨한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양진 변호사님 이 개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는데 우선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도 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와 사실 이제 전처 간에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돈 문제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하게 김병만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요. 일단 내가 30억 원가량을 전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전처가 사실상 30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이 호적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원래 전처가 있었던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파양하는 조건으로 내가 3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병만 씨는 일단은 초혼이고 이 전처분은 이제 3혼째가 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딸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딸을 김병만 씨 앞으로 이제 올렸겠죠. 입양을. 그런데 그렇죠. 입양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당연히 이제 이혼을 하면서 아이도 이제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파양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이라는 나의 채무를 면책해달라라고 이제 전처가 주장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나 몰래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혼인 생활 중에 나는 사실상 결혼하고 거의 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별거를 쭉 해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김병만 씨 측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폭행이라든지 이런 피해자이고 실제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몰래 든 것은 전혀 없고 딸의 파양 관련해서도 내가 30억 원이라는 금원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보면 김은배 팀장님, 이 파양을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 어제 저희가 김병만 씨 입장을 많이 들어봤다면 오늘은 전처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병만 씨의 주장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는 부분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파양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 전처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파양할 생각이 없는데 뭔 소리냐. 파양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그 김병만 씨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보증금이 6억 7천만 원 정도가 있고 3, 4억을 보태면은 집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병만 씨가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당장 갖다 놔 불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이 돈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강남에 집을 살려고 계좌를 이체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양진 변호사님 여론이 이제 김병만 씨 측으로 좀 기울게 된 거는 김병만 씨를 좀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는 이 아까 파양 얘기 나왔습니다만 입양된
이 딸의 입장문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전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을 폭행하고 어떠한 본인에게 가해를 행위를 한 김병만 씨의 이제 모습과 사실 딸에게 대하는 그 다정다감한 아빠의 모습은 좀 별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은 본인이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사모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나를 굉장히 잘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것은 맞지만 사실상 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폭행한 다음 날에는 본인이 이제 사과의 의미로 뭐 여의도에서 꼬막을 사와서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처의 입장을 쭉 밝히는 걸 들어보면 네. 일단 폭행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피해 사실도 있긴 하지만 김병만 씨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의 어떠한 뭐 애정이라든지 사실상 딸과 나에게 결혼 생활 중에 잘해준 점은 좀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어쨌든 양측 주장이 굉장히 첨예한데 김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걸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만 씨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전처가 주장하는 게 상당히 상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할 예정인데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그 전처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또 이쪽 그 김병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원에서 그거 아니라고 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면 가장 좋겠는데 네. 현 상황에서는 합의 힘들다고 한다면은 법원의 판단 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양진 변호사님 그럼 한 마지막 여쭤볼게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흘러갈래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 마음 아픈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난 내밀한 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족 구성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 가족에서는 사실상 중립적인 뭐 엄마에게 조금 치우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 당시 본 것을 진술해줄 사람은 딸 아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딸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목격한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뭐 폭행 사실도 본 적이 있다라고 지금 전처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동반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정말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고 아이가 증언을 하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만 씨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와 별개로 돈의 흐름은 돈의 흐름대로 따라가서 실제로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어떠한 남편의 재산, 뭐 부부 공동 생활이지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